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일어나라 대한민국 태양의 빛을 가득 품에 안고 영원히 노래하라 아름다운 이 땅에 일어나 다 함께 소리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이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냈어 다 함께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이루었어.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뜨거운 태양이 밝혀주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시련 견뎌내고 우리는 승리한다. 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자 일어나 바로 지금이야. 자유의 태극기를 들고서 손을 맞잡고 힘껏 소리쳐 또다시 일어나라 대한민국.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아주 기쁜 소식이죠. 경축 방송입니다. 정말 최고의 걸그룹 레인보우의 조현영 씨가 바로 고소했던 바로 그 박성호 한국청년위원장이 결국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기소됐습니다. 감옥행입니다. 감옥행. 바로 최고의 걸그룹.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걸그룹은 현재 르세라핌이지만 레인보우도 최고의 걸그룹 대열에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왜냐? 박성호 같은 이런 쓰레기, 이런 범죄자, 사기꾼을 감옥에 넣게 한
바로 이 조현영 씨가 고소를 했다.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고발했기 때문에 조현영 씨가 고소하고 오상종 단장님이 고발했던 바로 그 범죄자 박성호가 결국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 단독 소식인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청년위원회 사무실 알고 보니까 이 쯔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액터 코퍼레이션과 동일한 사무실 주소였다.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그래서 직접 그 사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텐데 정말 이 사기꾼, 범죄자, 한국청년위원회랑 이 쯔양 관련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액터 코퍼레이션이 왜 동일한 사무실 주소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것도 충격 단독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액터 코퍼레이션의 박현철 대표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바로 민주당의 김두관이랑 굉장한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요 정치인들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한두 장이 아니 심지어 가세연 썸네일까지 올려놨어요. 정말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내용도 싹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텐데 여러분들 김두관 하면 뭐죠? 바로 중국 간첩 왕해군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현철 대표 액터 코퍼레이션 중국하고 굉장히 뭐가 가까운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다. 쯔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기쁜 소식이죠. 왕따 옹호 논란. 아니 본인이 뭐 학폭 피해자, 왕따 피해자라고 했던 그 곽튜브 이제는 수많은 매체들, 수많은 단체에서 손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쌤통입니다. 쌤통. 오늘은 MBN 녹화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아주 전현무계획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데 아주 쌤통도 이런 쌤통이 없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라이브 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 뒤에 바로 우리 너무나 의미 있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KBS 홀에서 있는 바로 목련 그리고 쌀꽃 입합나무 시네마 콘서트 현재 인터파크에서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가시면 인터파크 링크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지금 티켓 판매, 티켓 예매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제 정말 몇 장 안 남았습니다. 1층은 거의 다 차고 지금 2층은 자리가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왕이면 1층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예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기업은행 655-026629 0101사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너무나 고마운 감사한 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백현묵님 감사드리고요. 강대웅님 감사드립니다. 김일구님 영어 유머 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윤영숙님 감사드립니다. YP킴님 아이고 또 YP킴님도 매번 이렇게 감사한 정말 큰 액수를 보내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우리 너무나 고마운 기업이죠. 여러분들 코니샤 화장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 뭐 연인 그리고 우리 남자들도 정말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빛날 수 있는 코니샤 화장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코니샤 화장품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세요? 바로 촉촉한 물의 기운. 수분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수분 유지에 집중한 브랜드. 3년 연속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수분 부문 수상. 바로 코니샤입니다. 광채나는 피부.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수분 유지는 물론이고 극강의 영양 보습을 통한 피부 탄력,
코니샤와 함께 자신있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뽐내세요. 여성만 사용 가능한가요?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습, 탄력, 그리고 미백까지. 여러분, 점점 더 밝아지는 제 얼굴 안 보이시나요? 조심하세요. 너무 밝아져서 눈부실지도 모르니까요. 네이버 쇼핑에서 코니샤를 꼭 검색해 주세요. 코니샤 네, 너무나 고마운 기업 우리 코니샤 화장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니샤 화장품을 바르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처럼 잘생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쓸데없는 소리였네요. 자, 방금 전 뉴스입니다. 방금 전 뉴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가 엄청난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이 대피하고 차량 정체가 정말 심했다는데 이게 서울 서초구 서초 IC 인근에 바로 경부고속도로 그 상행선 서울로 올라가는 쪽 방향에서 이와 같이 갑자기 버스에서 불이 엄청나게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한 정체를 빚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고마운 우리 가세연의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또 직접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희 가세연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제보 하나하나가 저희 가세연을 정말 이런 훌륭한 방송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덕택입니다. 그럼 한번 그 영상을 GI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아이고 저게 보면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지금 차량이 그냥 완전히 멈췄어요. 이게 굉장히 큰 불이 났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하는데 저게 바로 옆에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저거 보세요. 어우. 그래서 지금 차량 있는 분들이 다 놀래서 저렇게 도망가시는데 굉장히 뜨거운 연기뿐만이 아니라 열기가 일었다고 하는데 어우 저게 경부고속도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행선 서초 IC 인근에서 저렇게 서초 나들목 인근에서 어우 엄청 큰 불이 저렇게 일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안전 항상 유의해 주시고 저희 가세연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보로 저희 가세연이 방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특종이었죠.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올바른 지적을 했죠. 아니 통일이 인생의 목표라던 사람들 다 좌파 애들 민주당 것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통일 안 해도 돼 우리 각자 남한 북한 나누자 이러니까 갑자기 급선회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딱 임종석이죠. 임종석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비서실장 했던 거 임과 우는 확실히 했어요. 그 두 번 했던 거 두볼탱이 했다고 그래. 두볼탱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볼탱이 했다는 애. 예? 두 번. 네? 떡을 두 번 쳤다라는 뭐 어디 뭐 달나라 토끼예요? 떡을 막 두 번이나 치고? 예? 떡 매칩니까? 임종석 씨? 예? 억울하면 나 고소해봐. 임종석 씨. 떡을 두 번 치는 우리 임종석 씨. 억울하면 김세희 고소해봐. 예? 베트남 가서 떡 치신. 예. 아니 달나라 가서 떡을 쳐야지 왜 베트남 가서 떡을 치십니까? 아무튼 임종석 씨가 그렇게 떡을 두 번 쳤던 임종석 씨가 갑자기 이제는 우리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동안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김정은이가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급선회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좌파 애들은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김정은의 뜻을 따르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좌파 애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북한 좋아하시고 베트남
억울하면 날 고소해봐. 그럼 내가 무고로 또 고소해줄게. 제발 떡을 계속 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임종석 씨,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떡을 치셨다면서요? 네? 아니 굳이 그러니까 얼마나 떡을 치고 싶으면 비행기 타기 직전에도 베트남에서 떡을 치고 한국에 가야 된다. 그 한볼태기. 그 한볼태기가 뭐예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그 한볼태기 한 번 더 하려고. 한볼태기 한 번 더 하려고. 네, 이렇게 이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한볼태기라고 하고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예, 또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랑 또 다른가 봐요.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예, 이준석이 이랬죠. 이렇게 우리 장 이사님이 이준석 2번 했다고. 예, 그리고 경상도 분들은 임종석이가 한볼태기를 2번 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니 억울하면 고소하세요. 네, 고소도 못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금 만찬이 진행 중인데 이게 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언론사들이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한 게 그게 보도되면 안 되는 건가? 나 김건희 여사 사안도 만찬서 논의할 거다. 아니 이게 문제입니다. 왜 항상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까? 독대 요청을 정말 하고 싶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한테 아니 핸드폰 없으세요? 요새 핸드폰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파발이야 뭐 봉화를 띄워야 돼? 뭐 말태서 파발합니까? 뭐 봉화 불 피워야 돼요? 예? 왜 자꾸 언론에다가 독대 요청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아니 내가 좀 언론에 좀 흘렸다고 그거 불쾌감 요청하는 거 이게 언론 플레이 아니다.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나 본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뭐 문제되냐? 문제되는 거죠. 네? 아니 이재명과 윤석열의 관계도 아니고 여당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왜 대통령한테 언론을 통해서 독대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었죠. 이거요. 이게 총선 80일 앞두고 한 겁니다. 총선 80일 앞두고. 예? 이러니까 총선이 될 일도 안 되지. 채널A 단독. 이거 누가 채널A에다 줬을까요? 자, 단독.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 김건희 여사 대응 지적. 저 누구예요? 바로 저 옆에 앉아 있는 애. 저 머리 허연 애. 김경률이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김경률이 때문에. 예? 뭐 착시 효과야? 왜 머리 옆에 코 입이 더 있어요? 아무튼 예, 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결국 한동훈 측에서 흘린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뭐 여러 사람 모아놓고 했겠습니까? 단둘이 얘기했겠죠. 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고 한동훈 대표도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못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대부분 누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줄 서서 저는 누구한테 줄 안 서니까 양쪽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비판했다고 이제 한 달 당시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언론에다 흘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 물러나라고 했대. 김건희 비판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지만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꼬라지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자꾸 언론 플레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현재 대표가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언론에다 흘립니까? 자, 다음 기사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한동훈 만나 사퇴 요구 전한 사람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런 언론 플레이가 잘못한 겁니다. 예? 왜 이런 거를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냐고요. 아니 자기가 정말 문제제기 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핸드폰 안 됩니까?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연락 많이 했다며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연락 안 돼요? 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기사에도 나왔죠. 총선 80일 앞두고 여권 내부 충돌, 총선 대응 차질 우려. 결국 총선 폭망한 거 아닙니까? 이딴 짓거리 하니까 총선이 폭망한 거죠. 예? 아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는 뭐 사실 뭐 이 정몽규가 뭐 하든 말든 참 아이고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자료 요청했더니 링크 한 줄 보냈다. 시작부터 문매 맞은 정몽규. 아니 근데 이분 부자 아니 부자? 예? 뭐 현대산업개발 뭐 회장 아니야? 아니 현대산업개발이나 열심히 하시지 왜 이렇게 축구협회 회장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4선 도전인가 뭐 5선 도전한다는데 왜 축구협회 하면 뭐 콩고물 떨어져요? 왜 저렇게 축구협회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본인 회사나 열심히 하세요. 예? 정말 뭐 전력강화위원회 왜 홍명보를 왜 선임했냐 이런 거 회의록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링크 한 줄 보냈다. 예? 그러고서 뭐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아니 여기가 무슨 국정원이요? 축구협회가 국정원이요? 뭐가 이렇게 뭐 개인정보가 뭐가 노출? 아니 홍명보 어떻게 뽑았냐고 물어보는데도 이딴 식으로 대답하고 자빠졌다. 네. 정말 그에 비해서 KBO 한국야구위원회 허구현 총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이래서 야구가 축구보다 월등히 훌륭한 스포츠다. 라고 하면 우리 성기범 PD가 욕하겠네요. 성기범 PD는 맨날 야구가 그게 레저지 스포츠냐는데 야구가 최고의 스포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네, 그런데 정말 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실 뭐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제가 너무 친해졌고 이분도 저를 되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이분 좋아합니다. 네, 정현욱 국회의원이죠. 이 장해찬, 마양예찬, 조폭예찬, 노회찬 예찬, 심상정 예찬, 정의당 예찬 바로 그 장해찬 쓰레기 청년파리 정치인 이런 애 몰아내고 바로 당당히 당선되신 정현욱 국회의원님 이번에는 아까는 축구협회 이번에는 대한체육회가 독점 수의 계약을 남발했다. 네, 어제 뭐 이재명이가 고소고발 남발한 것처럼 독점 수의 계약을 남발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랑 협의했다 거짓 해명도 했었다. 이런 거 아주 훌륭한 이런 뭐 폭로도 해주신 우리 정현욱 의원님 정말 최고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뭐 160여 건 주로 300억 원대의 대규모 수의 계약을 체결하다. 그러니까 뭐 공개 경쟁 이런 거 개나 줘버려야 그냥 지네끼리 원하는 애들한테 막 줬대는데 뭐 그 일예로 노스페이스와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108억 원대의 물품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받아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300억 원의 독점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네. 정말 기가 찬데 이런 게 대부분 언제 있었냐?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그거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뭐 다 이렇게 다 했었다. 뭐 원래 기재부로부터 이렇게 승인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는 우리는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다. 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이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지네 멋대로 했나를 여실히 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폭로해 주신 우리 정현욱 국회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정말 이런 청년파리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파리들. 네. 정말 청년들은 각자의 기업에서, 각자의 회사에서 아니면 각자의 노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 체험의 그런 거를 경험을 토대로 정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이 시작서부터 정치에 발들인 놈들은 그냥 인간 개쓰레기 새끼들이다. 청년 정치인들은 다 개쓰레기 새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회사 일부터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정말 피땀 어린 그런 일을 정말 피땀 어려서 본인의 돈을 벌어서 그 돈의 소중함을 알고서 정치를 해야지 정치 벌써부터 노인네 정치인들한테 사바 쓰레기 새끼들 다 벼락 맞아서 천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년파리 정치인 여기 또 있네요. 28살 때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성상납 받은 새끼입니다. 억울하면 나 고소해봐 또. 이번엔 내가 제대로 무고죄 고소해주겠습니다. 자, 성접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국 우리가 항고해서 결국 기소시킬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당대표 몰아내려고 한 거다. 아니 네가 성상납 받은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대. 아니 우리 미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세연이랑 안 친해요. 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재준 TV 좋아한대. 성재준 TV. 에? 내 얘기 다 들었어.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종일 성재준 TV 보신답니다. 에? 하루 종일. 에? 내 얘기 다 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저 친한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성재준 TV만 보신대.
가세형 같은 거 보지도 않는데요. 성재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줄 잘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재준한테 아양 떠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성재준 TV만 하루 종일 보신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네. 자, 저는 눈치 안 봐요. 네. 뭐야? 참 기가 차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세현이 이준석 성상납 폭로했다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예? 그 얘기를 하려면 성재준한테 얘기하세요. 성재준한테. 자, 그래서 말난 김에 근데 보니까 이 기사 보니까 이준석이 한동훈하고 연대설 뭐 이런 게 일고 있대요. 뭐 둘이 친한가 봐. 그래서 전화 통화 한번 길게 한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한동훈 대표랑 뭐 친하다는데 뭐 나중에 뭐 합당하시든지 말든지. 자, 그러면 말난 김에 이준석이 과거에 장땡땡 이사와 통화했던 내용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좀, 인간적으로, 예,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그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건 제가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내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뭐, 접대도 제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거 진짜 그 배나사 아이들한테 선물 나간 게 진짜 이사님 그거였다는 거, 그건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거 듣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 듣고 진짜 놀라가지고 저는 우선 첫째로는 저한테 그걸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당시 얘기 안 했던 이제 김성진한테 굉장히 다시 이제 좀 실망을 많이 했고, 이런 이사님은 진짜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뭐 좋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투자할 건데 여력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그런 걸 제안을 들어보겠죠, 제가. 근데 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좀, 그 사람들하고, 예?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내가 접대를 하고, 내가 저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요, 예. 저희 이제 도안이면 뭐 인생이에요.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도안이면 뭐 인생인데, 예. 누구를 이제 생각해주고 생각할 거 없고 지켜주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가 지킬 예. 사람만 지키면 돼요. 아유, 저는 이사님 하는 말 중에 뭐 제가 공감 안 하고 안 믿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바로 저 장 이사님이 이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이준석 이거 접대해 주셨던 분. 네, 바로 바로 장 이사님입니다. 성상납 바로 의전 담당을 했던 바로 장 이사님. 네, 거기에 아주 이준석이가 아무 찍소리도 못하죠. 저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저 이준석이가 찍소리도 못하죠. 왜냐? 2번. 아니, 억울하면 준석아 다시 한번 나 고소해봐. 준석아. 임종석이는 이거 떡 2번. 응? 임종석이는 떡 2번. 베트남에서 떡 2번. 이준석이는 대전에서 떡 2번. 네, 이렇습니다. 심지어 28살 때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를 이것도 2알이네. 2알 먹고 성상납을 받은 이준석. 억울하면 나를 제발 고소해줘. 다시 한번 게임 시작하자, 준석아. 네,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시청자 만이 아니구나. 언제 한번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실시간 시청자 10,000명 돌파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6,600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고 좋아요는 2,300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은 시청, 많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청년파리 쓰레기 새끼 또 있죠. 자,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현영이 고소한 굉장히 기쁜, 역시 최고의 걸그룹, 역시 르세라핌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바로 레인보우의 조현영이 고소했던 바로 이 박성호 한국청년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주 쌤통도 이런 쌤통이 없다. 이게 실제로 조현영 씨가 왜 고소했냐? 그거 아닙니까? 청년위원회, 한국청년위원회 홍보대사
라고 임명해놓고 정작 청년페이라는 사기 코인, 스킴 코인의 홍보대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현영 씨가 굉장히 억울하죠. 예? 자기가 사기에 동원됐다. 사기 코인에 동원됐다. 이건 용서가 안 되죠. 나는 한국청년위원회의 홍보대사일 뿐 청년페이의 홍보대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고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 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한국청년위원장 고소했다. 그렇죠. 내가 왜 스캠 코인에 왜 내가 휘말려야 되냐.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올바른 걸그룹. 정말 올바른.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왜 레인보우가 훌륭하냐. 레인보우 우잖아. 네, 레인보우 좌가 아니라. 그래서 네, 역시 좌가 아닌 우다. 그래서 레인보우 좌가 아니라 레인보우 우인. 우리 레인보우가 최고의 걸그룹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정말 레인보우 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지금 가세연과 함께 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 한번 읽어 볼까요? 네. 호크마 지혜님, 네, 갓세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란지교님 감사드리고요. 금투세를 폐지하라. 아,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파인보울님, 아유 매번 감사드리고, 이게 뭐야? 지금 이 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저렇게 큰 액수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네? 바로 항고장 내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검찰이 불기소하니까 저희가 항고장 제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최근에 5월 달에 강북경찰서가 스캠코인 연루설외 선거법 위반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발했던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님이 바로 이의 제기를 했더니 결국 이번에 기소된 겁니다. 자, 다음 기사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에 대한 스캠코인 고소건 불송치 결론 났지만 결국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이의 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바로 다음 기사로 이어줄까요? 이와 같이 명함에 차관급 썼던 혹시 차관 급선 명함 파일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명함에 차관급 썼던 국회의원 예비 후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 이거 아래쪽 보면 개인정보 부분은 일부러 저희가 가렸어요. 보면 저와 같이 차관급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예? 아니 본인 지금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벌써 차관급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이거는 그냥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을 가야죠. 감옥을. 예? 감옥을 가야 됩니다. 한번 좀 그쵸? 차관급이래 지가.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요. 웃기고 자빠져서 우리 이거를 결국 강북경찰서가 혐의 없음 했던 거를 결국 검찰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역시 검찰이 결국 이번에 기소 의견 송치하게끔 만들고 결국 이번에 기소까지 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이와 같이 너무 기쁜 소식이죠.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박성호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행동하는 우파 우리 오상종 단장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오상종 단장님과 통화한 내용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맨날 저희 고생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격이 지라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또 너무나 기쁜 소식을 또 저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네.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신 거 제가 잘 봤어요. 네네. 네, 너무나 기쁘게 뭐 한국청년위원회 뭐 네, 청년팔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사기 코인, 청년페이 그 코인의 당사자인 이 박성호가 결국 기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최초에 경찰에서는 그걸 불송치를 했었어요. 네네. 불송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인 의견서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한계가 있다 보니 고발이라서 그런데 검찰에서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했고 검찰로 송치가 됐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아마 강북경찰서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강북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아마 올해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5월 달에 처음에는 이게 혐의 없음.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결국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네. 결국 이게 또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또 이렇게 네. 기소까지 이르게 됐는데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단장님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너무 기쁘고 네.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이게 딱 이준석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어쨌든 권력이라고 이준석의 뒷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꼴의 권력이라고 지금 검찰 단계에서 이것은 봐주기 수사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네네. 저희들이 어쨌든 항고를 했고 네. 그 강신의 변호사님께서 항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네. 아마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 박성호, 뭐 비슷해요. 다 청년파리 정치인들인데, 이게 보면은,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이제 박성호도 경찰 단계에선 혐의 없음 나왔다가, 네. 결국 우리, 오상종 단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기소까지 이르게 됐고, 결국, 이준석도, 불기소가 나왔지만, 결국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항고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준석도 결국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돼요.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뭐 예를 들면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뭐 저는 이준석 뒤에 이제 그들의 뒷배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준석이나 조국 같은 애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분노하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그런 애 하나 못 잡으면서 무슨 문재인을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졌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법에서 했던 그쵸. 그 판결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네. 지금 김세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민 활동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세계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즉 힘이 정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저는 느끼는 입장에서 이번 이준석과 같은 조국과 같은 애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뭐 저도 이제 단장님과 통화 중에 갑자기 좀 떠오른 생각인데 네. 실제로 아마 김소연 변호사께서 아마 이 사안으로 아마 고발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준석이 결국 본인의 이 성상납 이 폭로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시한 사안이다, 뭐 조종한 사안이다, 뭐 이런 말도 했나 봐요. 네, 이게 뭐 저희랑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의 이제 불기소가 되고 나니 얘가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네.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견제였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나이 어리고 지가 조급하니까 그때 가세연에서 한번 방송하자마자 그날 당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전에 사람을 보내고 그쵸. 예. 결국 7억 원 각서도 쓰고. 그럼요. 그랬는데 본인이 먼저 이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예. 그러니 마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견제해야 될 정도의 몸값이 있다고. 무슨 거물인 척. 그럼요. 그래서 참 방송에서 내가 쌍스러운 얘기를 못 하겠고 참나.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얘는 반드시 법의 처분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석 끝나고 바로 요거 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좀 잠깐- 정말 오상종 단장님 몸이 재산인데 우리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 제발 좀 몸 좀 험하게 좀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낫고 나면 저희가 이제 요걸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등 검찰청 네. 앞에서 저희가 이준석과 같은 이런 애가 이게 뭐 깨끗한 정치인으로 둔갑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과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또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만약 또 이준석을 그 사안으로 고발하면 그때 또 우리가 또 함께 싸우면 될 아이,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진짜 청년 정치인 줄 알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애가 호가호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고 네. 그리고 성상납받고. 지금 아니 뭐 전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신이 문제인 거죠. 네. 이게 2017년 판결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수사가 들어갔고 그렇다면 그 수사가 훨씬 신뢰성이 있는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뭐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좀 가졌다면 네. 근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준석을 두둔하기 바쁘니까 뭐 지금 가세연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이준석의 민낯을 까발리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좋은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 박성호 건에 대해서도 뭐 이게 고발인은 뭐 이의 제기를 못한다. 뭐 이런 게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네. 검수완박 할 때 이상한 법이 통과돼서 그게 실제로는 지금 원래는 그 이의 제기를 못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결국 이게 박성호 기소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지금 고발 그러니까 얘네들 원래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처음에 낼 때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수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걸 마지막에 끼워 넣기를 한 겁니다. 네. 여야.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하는 순간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 2022년 9월 26일 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고발인 이의 신청 삭제에 대한 헌법 소문을 냈는데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이게 재판을 속행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어찌된 일인지 헌재에서는 깔끔하게 씹어 드시고 있습니다. 그게 한 얼마나 되고 있죠, 지금? 지금 내일 모레면 만 2년이 됩니다. 2년이요? 아이고야. 만 2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보도 자료를 뿌릴 것이고 사실 지금 고발 같은 경우는 제3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취약 계층 즉 뭐 장인 그다음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공익고발 그쵸. 그리고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공익고발 이런 네. 것 때문에 공익성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여 거기서 종결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뭐 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관할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는 수사심의계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수사심의계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그냥 그 방대한 그 수사 자료를 몇 번도 안 보고 그냥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제가 다 해봤거든 시도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검찰에다가 불송치가 딱 날라오면 제가 검찰에다가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네네. 의견서를 제출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반드시 그 헌법 소원도 반드시 결론을 이뤄내길 저희도 함께 기원하고 있는데, 자, 좀 시청자분들한테 결국 이번도 원래는 이의 제기가 안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해서 뭐 의견서 제출 네, 그걸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서의 수사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과 같이 자 경찰에서 이러이러한 불송치를 했고 그런데 고발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 주제를 그러니까 즉 범죄 혐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빗나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서 수사를 전혀 안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 증거 자료 등을 다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전장현 등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재수사 요구로 일선 경찰서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발인 의견서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시행령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기는 했으나 네. 지금 경찰에서는 아직은 이 범죄, 특히 직권남용 등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독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직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가져가려고 했었다면 좀 더 경찰의 수사력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경찰에서도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저도 공익고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관들이 정말 고생은 뭐처럼 하고 승진은 제일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뭐 서초경찰서, 남대문 종로경찰서, 제가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사를 안 받아본 수사관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좀 더 뭐 진짜 밤새서 주말에도 가보면 나와서 막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 일이 밀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승진도 좀 더 해야 승진을 좀 더 또 일이 신나서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래야 그분들이 아 그래 내가 하는 이 일이 좀 더 사회에 기여를 한다면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도 생길 것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못한 형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이게 검수완박 때문에 오히려 경찰들이 너무 사건이 지금 몰려서 오히려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네, 워낙 맞습니다. 경찰서를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자, 예전 같으면 네. 사법경찰관이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래서 전화로 요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모든 게 문서로 오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하면 될 걸 문서가 오가니까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고 있고 정치인들은 여기서 나몰라라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2년이나 끌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냥 검찰 힘 빼려고 검수완박으로 결국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몸으로 뛰는 정말 행동으로 나서는 우리 오상종 단장님 그리고 우리 호국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통화했는데 또 단장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루 차이로 완연한 가을이 됐는데 어쨌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10월 1일 7시에 KBS 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KBS 홀 잡았다는 소리에 네. 제가 신이 났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또 이게 경찰이 불송치하면 또 다시 검찰에다가 이의 제기해가지고 결국 이런 청년파리 정치인 결국 감옥 보내는 건 역시 이런 행동하는 우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또 저희 시네마 콘서트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목련 그리고 쌀꽃 잎헌나무
바로 10월 1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딱 일주일 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커뮤니티에 링크도 올려놨으니까 인터파크에서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쯔양과 바로 이 청년페이 어떤 관계인지 정말 의심이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 한국청년위원회 이게 보통 뒷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 국회 대회의실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출범식을 했어요. 예? 여기에 명예대회장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고 대회장이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예? 역시 이 장경태는 안 끼는 데가 없네. 김남국이도 있고. 예? 이 장경태가 여기 임마누엘 이런 애들하고 친한. 예? 역시 범죄자들한테 얘기하면 장경태가 안 끼는 데가 없다. 여기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을 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국회 기업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아이고야,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참여했었다. 아니 진짜 나는 얘가 박성호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 자, 저거 다음 기사 보세요.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한국청년위원회 명예고문 위촉. 아니 그러니까 저 박성호의 정체가 뭔지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예? 사진 보세요, 사진. 예? 이주영 국회의장과 저렇게 가까워. 예? 그 이주영이 그냥 가깝냐? 이런 행사에 또 다 참석해 줍니다. 예? 한국청년희망대상. 이주영이 회장이 명예회장이고 실제 회장은 장경태입니다. 예? 장경태는 안 끼는 데가 없다. 임마누엘하고도 친하고. 예? 자, 결국 얘가 이렇게 되고 이럴 땐 또 국민의힘에 비볐어. 국민의힘 박성호 청년 후보 경기도 고양갑에 출마했다. 예? 그러니까 얘 뒷배가 뭐냐? 그래도 다행히 저희 가세연에서 이놈 사기꾼이다, 이놈 범죄자다 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결국 공천이 탈락됐습니다. 다행이죠. 이거 솔직한 말로 얘까지 됐으면 뭐 장해찬, 뭐 박성호, 예? 뭐 누구야 이준석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오염돼도 정말 심각하게 오염될 뻔 했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음 기사. 박성호 국민의힘 고양갑 예비후보 출마 선언. 저기에 있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저거 예사로워 보입니까? 저기 있는 인물들 사진 보세요. 예? 예사로워 보이지 않아. 예? 자, 더 웃긴 거 다음 사진, 다음 기사. 한국청년위원회 현판 제막식 행사 성공리 개최. 이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정인빌딩에서 한국청년위원회 사무실을 열었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이따가 제가 자세히 한국청년위원회 사무실이 어딘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한국청년위원회 2024 청년정책 경진대회 개최. 9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총 5팀 선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포스터 한번 볼까요? 하단 좀 잠깐 내려봐 주세요. 자, 후원이 서울특별시 시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금 바로 이 박성호, 이 범죄자 한국청년위원회를 후원하고 있답니다. 기가 차죠? 예? 심사위원이 서울시의원이다. 예? 그러면서 시상은 누가 해주냐? 국회 상임위원장이 표창장을 줄 거고 서울시의장이 표창장 줄 거고.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이랑 서울시의장이 왜 이런 사기꾼 일에 왜 가담하는 겁니까?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주제인 찌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런데 내가 윤상현 의원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데 이분 좀 아무나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얘도 아주 대표적인 사기 범죄자죠. 사기코인. 아까 청년페이도 사기코인. 이거는 피카코인이라는 또 사기코인. 그런데 이놈아가 송자호라는 놈이 서초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어요. 헌정사상 최연소다. 당시 26살 때 출마했는데 아니 정말 내가 정말 윤상현 아저씨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것도 응원 간다고 또 갔어 또.
사진 찍었어. 근데 이렇게 응원까지 했는데 내가 볼 때 얘가 송자호가 사기꾼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얘가 사람 새끼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진 찍고 딱 한 달 뒤에 어떤 일 저질렀는 줄 아세요? 딱 한 달 뒤에 윤상현이 나랑 같이 팔 걸고 러브샷 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했다. 지가 그래서 윤상현 아저씨를 또 폭로를 했어. 예? 사람 새끼 아니죠? 이놈이 저거 인터넷에다 올린 놈이에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정말 재미난 게 여기에 윤상현 의원 말고도 저 김병욱 그 여비서 뭐 강간이 야 강간 맞잖아. 솔직히 너 억울하면 나 고소해봐. 병우가 너 억울하면 나 고소해봐. 김병우가 억울하면 고소해봐. 너 강간 맞잖아 여비서랑 억울하면 고소해 병우가. 아무튼 그러고 구자근 의원 등들까지 싹 다 폭로한 놈이 저 송자호다. 사람 새끼 아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근데 이 송자호가 또 뭘로 유명하냐? 다음 기사 바로 보여주세요. 걸그룹하고 연애에서 유명한 그런 인간이죠. 근데 이게 보면 야 12살 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송자호가 12살 연하. 띠동갑. 네, 띠동갑이고 박규리가 12살 연상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게 피카코인의 홍보에 바로 카라 박규리를 동원했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이런 범죄에 난 가담한 적 없다. 예? 얼마나 억울하면 우리 그 레인보우 최고의 걸그룹 레인보우 우의 조현영 씨는 바로 박성호를 고소하셨었죠. 근데 이게 보면 박규리 씨는 바로 이 피카코인에서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 책임자를 맡기도 했었다. 그럼 월급 받으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눈물로 월급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이거 쌤통 기사죠? 네, 이나은 논란. 이것도 걸그룹이야. 오늘 무슨 걸그룹 특집입니까? 네, 아무튼 걸그룹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나은 논란 곽튜브. 오늘도 전현 무계획 2 시즌 2 불참했다. 행사 취소는 현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네, 정말 이제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애들 함부로 좀 출연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증되지 않은 애들. 예? 요새 뭐 유튜버들이 좀 싸게 먹힌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이런 애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더 반성하겠다. 아니면 마녀 사냥이다. 예? 지금 논란 8일째인데 행사 취소는 물론이고 녹화 불참이다. 제발 이런 난 내가 궁금한 게 얘가 학폭 피해자라면서 반장 선거는 또 거의 뭐 매년 뭐 출마했다며. 아니 학폭 피해자가 반장 선거에 계속 출마하는 거 이게 앞뒤가 맞다고 보입니까? 이거 약간 허언증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누구야 옛날에 그 유명한 애 있었잖아. 걔 뭐 스탠포드 나왔다고 하네. 누구였지 걔? 걔 약간 뭐 클린턴 딸하고 친구고 뭐 그 유명한 애 있잖아요. 강혜정 남편. 타블로. 그래 타블로. 약간 허언증 있는 그런 의심이 있는 애. 예? 거의 지금 얘가 지금 거의 그 급이 아닌가. 역시 쓰레기 프로그램 유퀴즈에 나왔던 애들. 예? 범죄자 세탁 프로그램. 예? 정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뭐 은현장이고 이근이고 이런 범죄자들 자꾸 공중파 이런 예능 이런 데 좀 출연 좀 시키지 말라고요. 은현장이 이근 이런 거 정말 검증 안 된 애들 곽튜브 빠니보틀 이런 애들 좀 함부로 TV 출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세연과 함께 해주시는 감사한 분 한번 볼까요? 네, 이순간님 화이팅. 아유 너무 감사드리죠. 네, 금투세 폐지 맞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가세연 사내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가로세로연구소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기업은행 655-026629-01014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77-0665 여러분들 이렇게 ARS로 한 달에 10,000원씩만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가세연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링크에 커뮤니티에 링크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카카오톡방에 모셔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나라 지키는 방송 가세연 어떻게 도울 수 있나
네, 바로 페이팔로 도울 수 있습니다. 가세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 있고 아마 다다음 주쯤 방송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세연의 힘은 바로 여러분들의 제보에서 나옵니다. 제보202@gmail.com 제보202@gmail.com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대한민국 위한 한 가지 오직 국민의힘을 위한 한 가지 오직 정의를 위한 마음 한 가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김세희 결코 쓰러지지 않는 굳은 의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심지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대한민국의 번영의 김세희 험난한 세계 예술 적자 생존의 처절한 몸부림 모든 무게 어깨에 지고 우리를 이끌 사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김세희가 필요하다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오직 한 사람 타인이 우파, 의장 우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굳은 의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심지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대한민국의